저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2달 전부터 이렇게 혈뇨가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방광에 혹이 3개 있더라. 그러면 방광에 혹이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혹이 이렇게 더 생겨 있지 않았나. 그리고 혈뇨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오히려 방광의 혹보다는 더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혈뇨의 문제가 그 방광의 혹과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뭐 자세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게 없고 지금 제한된 정보만을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은 전립선에 이렇게 어떤 전립선 염증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출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로기계 감염, 뭐 신우라든지 신장 그리고 이렇게 그 요관 쪽에 이렇게 또 감염으로 인해서 뭐 다른 이렇게 혈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또 의심해 보면서 치료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혈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런 요로기계 쪽에 방광에 적혈이 많다라고 한약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분께서 뭐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이렇게 권유받았는데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아니고 혹은 또 이렇게 본인 자체가 이렇게 수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은 한의학적으로 약침요법을 한번 권해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웅담, 우황, 사양약침을 통해 가지고 전약이라는 혈자리, 회음이라는 혈자리 이런 혈자리 쪽에 약침 치료를 통해서 방광의 적혈을 내리고 그리고 기화작용을 충분히 이렇게 잘 하는 약침이 있습니다. 이런 약침 치료를 통해서 하면은 어떤 혈뇨라든지 그리고 방광의 뭐 종양도 만약 이렇게 악성이 아니고 양성 혹은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적은 쪽에 이렇게 뭐 종양이라면은 조금씩 더 좋아지는 뭐 상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침요법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렸다고 한 거, 손이 저리고 젓가락질까지 같이 불편하다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목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 디스크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목이 신경을 어떤 레벨에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손저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깨 저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통증, 마비감,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 디스크를 처음에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특히 이분께서 나이가 73세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령이시기 때문에 목 디스크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경과에서 어떤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MRI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렇게 감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MRI상 이 사람이 목 디스크 어떤 신경이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모양이 이렇게 제대로 나왔지 않았지만은 그 부분이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이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자극해서 목 디스크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 디스크를 가장 크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정도 이렇게 되시니까 근육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더라고요. 근육도 많이 약해지면서 자세도 많이 이렇게 좀 구부정해지시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수술 정도도 이렇게 이미 그 디스크로 하셨다면 골반이라든지 척추가 많이 좀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세를 우선 보고 척추에 이렇게 배열 상태를 보면서 추나요법으로 이렇게 먼저 접근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나요법은 틀어져 있는 그 뼈나 근육, 신경을 바르게 한의사가 손으로 바르게 하여 이 배열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면은 우리가 정골추나 말고도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푸는 경근추나로도 충분히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렇게 수술하고 디스크가 재발된 줄 알았는데 디스크가 재발이 아니었고 오히려 중둔근 약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상근의 이렇게 신경의 포착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경근추나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이고 그리고 디스크가 재발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약화되고 자세가 많이 굽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복부가 굉장히 연약하고 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르면서 오히려 조금 더 배꼽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더 딱딱하게 이렇게 만져지면서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장요근이 많이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요근이 단축되게 되면은 우리의 이렇게 몸을 한쪽으로 더 틀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요근 단축된 장요근을 스트레칭으로 풀고 경근으로 푸는 게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부가 긴장이 굉장히 이렇게 없고 복근에 이렇게 힘이 없다면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대장 기능이 이렇게 좋지 못할 경우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이렇게 재발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라면은 저 같으면은 대장 기능을 먼저 이렇게 살펴서 이 사람의 대장 기능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장요근의 기능을 또 회복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골반의 배열이라든지 척추의 배열 그리고 견갑대의 배열을 살펴서 척추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뭐 정골춘하를 하든 경근춘하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배열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만약 염증이 디스크를 누르고 있다면은 봉침 치료도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봉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빨리 소염시키게 되면은 디스크로 인한 신경 자극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봉침 치료 그리고 춘하 치료 그리고 대장의 기능을 바로 살피는 치료를 통해서 이런 환자분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위 기능이 이렇게 약해서 오는 질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30대부터 우울증으로 신경과 약을 많이 복용하셨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있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한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때 심장과 위는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위장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한데요. 뭐 여행을 가도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잘 못 먹으면은 이 사람 위장 장애가 위 자체가 많이 약한 거고요. 여행을 가면은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위장 장애가 있었는데 여행을 가면은 나는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다라면은 이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장애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신경과 약을 많이 복용하시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줄이는 치료를 이렇게 하도록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씹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채 10번도 씹지 않고 한 2번씩 씹다가 바로 이렇게 삼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몸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소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위식도 역류질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심장에 열을 내리고 아래쪽에 있는 기운을 올려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심장에 열을 내려서 심장에 있는 몰려있는 화기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 사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여유를 찾으면서 음식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다면은 이런 흉골 쪽으로 쓰린 증상 그리고 트림 그리고 목이 이렇게 화끈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약침으로 특히 주목 약침을 사용하여 이런 흉골 근처의 혈자리들의 약침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가슴이 이렇게 타는 느낌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명치끝 쪽에 약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소화가 이렇게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흉골 양 옆으로 약침 치료를 하고 중환이라든지 그리고 그 명치 끝에 약침 치료를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심장에 있는 화기를 내려서 가슴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이런 증세들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